안녕하세요. 솔티라이프입니다. 저는 20대에 3년 만에 1억을 모은 경험이 있는데요.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돌아보니 제가 끊거나 줄인 5가지 습관이 있어서 소개해보려 합니다. 이 습관들을 실천하시면 절약과 저축이 좀 더 쉬워지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념일, 생일에 선물하지 않기입니다. 저는 원래 생일에 친구들한테 장문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을 활용해서 2, 3만 원대의 선물을 함께 보내곤 했었는데요. 가끔은 친한 정도에 따라서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모으고 절약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선물하는 돈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친구들의 생일이 2~3명 이상 겹치면 제가 거의 한 주를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쓰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제는 친구들 생일에 선물 없이 축하 연락만 진심을 담아 보내는 편입니다. 제가 받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선물 없이 축하한다는 연락만 보내준 친구에게도 충분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생일이나 명절 등 특별한 날마다 오랜만에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반갑고 이어서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해나가면서 충분히 좋은 인연을 잘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좋은 선물이란 내 돈으로 사긴 아깝고 남이 선물해주면 좋겠는 물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꼭 필요한 물건은 다들 본인 돈으로 구매해서 사용을 할 거고 선물은 때때로 불필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덜 친한 친구는 말 그대로 덜 친하기 때문에 선물 없는 축하도 충분히 고맙고 유의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친한 친구랑은 오히려 친하기 때문에 서로 사전에 협의가 가능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기념일을 맞거나 정말 친한 친구의 생일인 경우에는 저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기념일이나 생일에 선물을 주고받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면서 맛있는 저녁을 한 끼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만나서 생일이나 기념일을 축하하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지나고 나서 더 잘 챙긴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인쇼, 배달앱 들어가 보지 않기입니다. 요새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쇼핑이나 배달 음식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도 그랬지만 월급을 받으면 괜히 쇼핑 어플을 들어가서 요새는 어떤 게 유행하나 계속 확인해 보게 되고 출출하면 괜히 배달 어플을 들어가서 만난 게 뭐가 있나 구경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소비에 대해 노출이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쇼핑 어플에 들어가 보지 않았다면 굳이 사지 않아도 됐을 옷들과 배달 어플에 들어가 보지 않았다면 굳이 시키지 않아도 됐을 음식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해당 어플에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은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결제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플들은 정말 사고 싶은 옷의 종류가 명확히 있거나 먹고 싶은 종류의 음식이 명확히 있을 때 검색 용도로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택시 타지 않기입니다. 사실 수도권에 살다 보면 지하철, 버스 등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택시를 필수로 타야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에 저는 때때로 약속 시간 전에 준비를 하는데 늦장을 부리다가 버스를 타고는 제때 도착하지 못할 상황이 돼서 택시를 타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축을 본격적으로 한 뒤로는 택시 타는 비용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버스는 아무리 추가 요금이 붙어도 2,000원 수준인데 택시는 타면 기본으로 10,000원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세상에 택시라는 교통수단이 없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과거에는 택시를 저의 선택지 중 하나에 넣어두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택시를 타게 되는 상황을 자꾸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습관을 바꾸다 보니 저에게 생긴 또 하나의 좋은 일은 이제 약속 시간에도 여유롭게 일찍 도착하고 회사에도 3, 40분 정도 여유롭게 도착하는 편이 됐어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습관을 바꾸다 보니 제 자신 자체도 제가 추구했던 모습으로 바뀐 것 같아 마음이 좋았습니다. 네 번째는 약속 많이 잡지 않기입니다. 과거에 저는 주변 친구들이 입을 모아 뭐가 그렇게 약속이 많냐고 말할 정도로 약속이 엄청 많았었는데요. 저는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 재밌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고 저축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금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버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체력과 저축을 위해 꾸준히 약속 다이어트를 실천하면서 의도적으로 한 주에 잡을 수 있는 약속의 개수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나가면 다 돈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나가 있으면 밥 먹는 것도 카페 가는 것도 뭘 하더라도 다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요새는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퇴근 후 저녁 약속 한 번에 보통 몇만 원은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약속의 절대 개수를 줄이는 게 절약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많이 사지 않기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보시는 분들에 따라 공감 정도가 크게 다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거의 매일 화장을 하고 운동하러 갈 때도 화장을 하는 등 화장하지 않고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화장품을 되게 많이 살 것 같지만 제가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립이면 립, 쿠션이면 쿠션을 한 개 사고 다 쓸 때까지 절대 동일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면 심심하면 올리브영에 가서 화장품 쇼핑을 한다거나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사보고 싶다며 구매를 한다거나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다며 기분 전환 겸 다른 색을 써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번 제 피부에 별 문제가 없고 잘 맞는 화장품을 찾으면 그 제품에 정착을 하고 한 제품을 다 쓸 때까지 중간에 구매를 하지 않다 보니 매일 풀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 색조를 포함해서 연간 화장품에 쓰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저축을 하면서 끊어냈던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거나 실천해 보셨던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저축을 위해 끊어내면 좋을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어떤 부분은 특히 끊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배달 음식을 줄이고 약속을 줄이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한두 가지 정도는 스스로를 위해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옥죄기만 하면 실천력이 떨어지고 힘들고 지치는 마음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한두 가지 정도는 너무 과소비가 아니라면 조금 여유를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장기적인 저축의 지속성을 위해서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재테크 도우미로서 다음 영상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